네,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좀 착각을 했네요. 시간이 더 길게 진행이 된 줄 알았더니 35분 이내로 짧게 제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교시도 원래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30분에서 35분가량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그 143페이지에 연습 문제 있죠? 그 연습 문제는 풀어보시면서 그 앞에 배웠던 것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확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25항, 26항의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8페이지 보시면 자, 25항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50페이지 보시면 이제 26항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어떠세요? 이거 하나하나 하려면 참 고난의 시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PPT로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PPT로 안 하고 제가 말로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번 학기에 그 제가 PPT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원래 26항까지 딱 하다 보면은 이제 그 한 학기가 다 끝나는데 이게 지금 PPT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과연 이게 PPT로 하면 좀 시간이 좀 약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딱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읽으면서 동그라미 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역시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게 지금 25항 같은 경우에 148페이지 25항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단수 표준어거든요. 뒤에 26항의 복수 표준어는 다 동그라미 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 맞는 거예요. 다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동그라미 치실 필요 없지만 25항은 동그라미 저기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기 때문에 맞는 것에만 동그라미 치시는 그런 요령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PPT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이게 지금 과연 제가 저 26항까지 다 다음 주까지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약간 고민이 됩니다만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PPT를 더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PPT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가 약간 처음으로 이렇게 실험적으로 좀 해보는 겁니다. 요 저 25항, 26항을 PPT로 만드는 것이요. 자, 그러면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단수 표준어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맞는 것에만 동그라미 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끔과 개시리가 있는데 이 개시리 같은 경우에는 좀 사투리 냄새가 짙다고 그래서 개끔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그 메아리 노래가 있었어요. 메아리가 살개시리 나무를 심자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비표준어로서 그 노래 여러분 못 배우셨죠? 아마 그 예전에 그게 있었을 때 식목일이 있었을 때 나무를 심는 날이 있었을 때 그때 공휴일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로 부르던 그런 노래였는데 그 일본 노래라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아마 배우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개끔 이렇게 그 앞에가 그 개끔을 맞게 하였고 개시리를 틀리게 하였습니다. 자, 뒤에 나오지만 지만과 지만서도도 있어요. 이것도 같은 이유로 개실이나 지만서도가 사투리 같이 보인다고 해서 지만만 맞게 했습니다. 개끔과 지만이 맞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 이번에는 겸사겸사, 겸지겸지, 겸두겸두 이런 말인데 겸사겸사만 맞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PPT 보고 이제 책 보시느라 정신이 없으시죠? 그래서 하여간 뭐 그 앞에 것만 맞는 거니까 일단은 저 동그라미 계속 치시면서 그 앞에 것 동그라미 계속 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고구마와 참감자가 있네요. 고구마를 참감자라고 부르기도 했나 봐요. 그런데 고구마만 맞게 했습니다. 참감자 틀립니다. 자, 다음에 고치다와 나수다가 있는데요. 병을 고치다 할 때 그 고치다를 맞게 했습니다. 병을 낫게 하다, 나수다 이런 표현은 사투리라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저 비표준어가 되겠습니다. 고치다만 맞게 하였습니다. 자, 이번엔 골목쟁이와 골목자기가 있는데요. 골목쟁이만 맞게 하였습니다. 골목쟁이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골목쟁이는 골목대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이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간 골목. 그 골목이 끝인 줄 알았더니 더 깊이 들어간 골목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골목, 원래 골목에서 더 깊이 들어간 골목을 골목쟁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쟁이가 붙네요, 이거는. 자, 다음에 보시면 이번에 이제 광주리와 광우리가 있는데요. 광주리가 맞습니다. 이거 좀 광우리라고 그래가지고 좀 틀린 표현이 약간 좀 시험 문제에 좀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광주리가 맞는 표현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괴통과 호구가 있는데요. 이 괴통 같은 경우 저기 곡괭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곡괭이가 있으면 이 곡괭이에 이게 곡괭이 자루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곡괭이 자루라고 하는데 곡괭이 자루를 박는 요 구멍 요거
요거를 이제 괴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예전 같으면 그림을 그려서 설명했습니다만 이렇게 사진이 있어가지고 하여간 설명이 좀 더 이렇게 제가 빠를 수도 있네요. 예, 우리 제때 수업을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저기 요 자료를 박는 부분 요걸 괴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곡괭이를 뭐 어떻게 사회에서 한번 다뤄봤겠습니까? 군대 가서 처음 잡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곡괭이질을 처음 하니까 잘 못하죠. 예, 못하는데 옆에 그냥 고참이 와가지고 야 너는 사회에서 곡괭이 한번 해본 적이 없냐? 곡괭이질 한번 해본 적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럼 우리는 누가 해봤냐고 누가 해본 여기 해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예,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던 게 그래서 제 편을 들어줬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 괴통 이렇게 자료를 박는 그런 부분이 바로 괴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요거 괴통이라고 그래야지. 그런데 그 저기 나를 호구로 보느냐? 요거는 이제 호구가 맞죠? 이렇게 괴통을 얘기하는 그 저기 호구는 틀린 표현이 되겠고요. 그뭐 호구는 이제 바둑 용어죠.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먹히는 자리. 그래가지고 나를 그 저기 먹을 밥으로 보느냐? 뭐 이런 식의 뜻으로 그렇게 호구 바둑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뜻으로 맞는데 괴통의 뜻으로는 틀리다고 호구는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국물과 멀국, 말국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물이 맞습니다. 멀국, 말국은 틀린 표현입니다. 국물을 맛있게 먹죠. 이렇게 여러분 저 국물 드실 때 국물에 말아 먹죠. 자, 그 다음에 그 저기 군표와 군용 어음이 있는데 군표만 맞습니다. 이거는 뭐 군대 용어니까 굳이 아실 필요 없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길잡이와 길앞잡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길잡이만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길라잡이도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해 주시고 길잡이와 길라잡이가 표준어인데 길앞잡이를 왜 비표준어로 만드느냐? 앞잡이라는 게 좀 어감이 안 좋은 단어잖아요. 비선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앞잡이는 비표준어로 삼았고 길잡이와 길라잡이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까다롭다와 까탈스럽다가 있는데요. 요거 둘 다 맞게 했고요. 까탈스럽다도 원래 비표준어였습니다만 2016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둘 다 표준어고요. 그 다음에 까닥스럽다는 요거는 비표준어가. 다음 거 보시면 자, 이번에는 저기 까치발과 까치다리가 있네요. 여기 있는데 요 까치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 까치발은 여기 지금 선반 있죠? 선반 따위를 받치는 물건으로서 요게 까치발입니다. 요걸 까치발이라고 하는데 이걸 까치다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까치발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표준어 맞습니다. 얘네들이 까치발입니다. 이번에는 꼬창모와 말동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창모는 꼬챙이로 구멍을 뚫으면서 심는 모라고 하네요. 모가 그러니까 모내기 할 때 좀 땅바닥이 좀 딱딱한 경우에는 잘 안 심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꼬챙이로 막 뚫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모를 폭폭 심는 그런 것을 꼬창모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여간 이 꼬챙이라는 말도 이제 역시 이역행동화를 인정하는 그런 예라고 얘기합니다. 모를 여기 저 꼬창모라고 그 말동모 대신 꼬창모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나룻배와 나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룻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돛대가 없는 배 있죠? 이런 걸 나룻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룻배의 뜻으로 그게 이제 나루가 사용될 때는 틀린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나루가 이거 나루 진짜거든요. 노량진 할 때 그 진짜인데 요 나루가 그러니까 항구 같은 것 저기 항구는 되게 큰 것입니다만 배 대는 곳 그런 뜻으로 사용될 때는 나루가 맞는데 나룻배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틀리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 이번에 납도리와 민도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건축 용어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뭐 민도리가 아니라 납도리가 맞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농짓거리와 기롱짓거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짓거리는 이제 농담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맞고요. 기롱짓거리가 농담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틀리지만 그렇지만 다른 의미의 기롱짓거리가 거짓의 뜻으로 그렇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이제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담의 뜻으로 사용될 땐 농짓거리만 맞고 기롱짓거리는 틀리지만 기롱짓거리가 만약에 거짓의 뜻으로 사용된다면 기롱짓거리도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농담의 뜻으로만 사용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사스럽다와 다사하다가 있네요. 다사스럽다라는 것은 간섭을 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사스럽다가 맞지 다사는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오와 다구가 있습니다. 일이 다오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럴 때 일이 다구라고 쓰면 틀리고요. 다오라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자, 이번엔 담배꽁초가 있고요. 담배꼬투리, 담배꽁치, 담배꽁추 이래들은 다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담배꽁초만 맞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담배 설대가 있고 대설대가 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그 그림이 나타나는 기적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요 부분 있죠. 이게 그 빨뿌리와 그다음에 요 앞부분 요 앞부분 사이에 끼는 요 2번 부분 요거를 담배 설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설대 틀립니다. 담배 설대만 맞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대장일과 성냥일이 있는데요. 이건 대장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대장간, 쇠를 막 달궈가지고 두드리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예, 그걸 대장일만 맞지 성냥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뒤전에다와 뒤연에다가 있는데, 이 뒤전에다라는 것은 뒤져서 찾아내다라는 뜻으로서 뒤전에다가 맞고 뒤연에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뒤통수 치다가 있고 뒷꼭지 치다가 있는데 뒤통수 치다만 맞습니다. 이거는 뭐 배신할 때도 뒤통수 치다라고 그러고 진짜 뒤통수를 칠 때도 뒤통수 치다라고 하는데 뒤통수가 인간의 약점이에요. 예, 그래서 급소입니다. 그래서 뒤통수를 치면 사람 정신 못 차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통수 치는 것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배신도 해서는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등나무와 등치기 있는데요. 요거 등나무가 맞습니다. 등치기라고 쓰는 것은 틀립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나무 있죠. 그 벽을 타고 올라가는 등나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등떼기가 있고 등떠리가 있는데 이건 등떼기만 맞습니다. 등떼기는 등에 낮은 말인데 이런 시리즈들이 있어요. 여기 좀 모바일로 보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거 지금 여러 개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요건 시리즈가 있을 때마다 이런 따구니나 떼기가 붙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요거 있을 때마다 이걸 제시를 할 테니까 그때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등만 보시면 여기 등따구니 틀리고 등떼기만 맞고요. 등떠리만 맞고 하여간 어쨌든 등떼기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뺨 시리즈도 있고 철도 있고 볼 시리즈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다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게 해가지고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정리를 한 것이니까 요 등떼기는 어쨌든 등떼기만 맞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등장거리가 있고 등경거리가 있습니다. 요 등장거리만 맞게 하겠습니다. 이제 사진이 등장하는 기적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등장거리입니다. 등장거리. 요게 등장거리예요. 자, 다음에 그 아래 거 보시면 이번엔 떡보와 떡충이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떡보가 맞습니다. 이제 좀 떡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떡이 되게 칼로리가 높거든요. 그 쌀을 이제 밀축을 압축을 시켜 놓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되게 그게 칼로리가 높은데 어쨌든 예전부터 좀 떡을 많이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약간 미련하게 보는 듯한 좀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보라는 말이 맞고요. 그런 좀 떡을 많이 먹는 사람 떡충이는 좀 틀리다고 떡충이는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똑딱 단추가 있고 딸꾹 단추가 있는데요. 요 똑딱 소리 나는 그 단추들 있죠? 그 똑딱 단추가 맞습니다. 딸꾹 단추 틀립니다. 그 다음에 매만지다와 우미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매만지다. 이렇게 옷을 이렇게 다 잘 가다듬는 거 있죠? 이럴 때 매만지다라는 게 맞고 우미다는 틀립니다. 그 다음에 먼발치와 먼발치기가 있는데 먼발치에서 바라본다. 요게 맞지? 먼발치기 틀린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에 며느리 발톱과 뒷발톱이 있습니다. 요거 며느리 발톱이 이제 뭔지 모르실 텐데, 요게 요 뒤에 있는 부분 있죠? 요렇게 이거 뭐 말이나 소 뒤에 요런 부분, 요렇게 뒤에 튀어나온 부분. 그다음에 수탉 있죠? 암탉은 이런 게 없대요. 근데 수탉은 요게 있어가지고 요게 며느리 발톱인데 이거 가지고 좀 싸움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며느리 발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뒷발톱은 틀립니다. 뒷발톱이 맞을 텐데 왜 이걸 며느리 발톱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 부분, 요거 며느리 발톱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명주부치가 있고 주산이가 있습니다. 요거 명주부치가 맞고요. 명주부치라는 것은 명주실로 짠, 즉 비단실로 짠 그런 피력이 되겠습니다. 비단천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자,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목매다와 목매치다가 있는데 목매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밀짚 모자와 보리집 모자가 있는데 밀짚 모자를 보리집으로도 만들기도 했나 봐요. 그렇지만 어쨌든 밀짚 모자란 말이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밀짚 모자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바가지와 열박이 있는데 요건 바가지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꼭지와 바람고다리가 있는데 바람꼭지만 맞습니다. 바람꼭지라는 것은 이게 튜브에 바람을 넣는 구멍이 붙은 쇠로 만든 꼭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쇠로 만들었고요. 요즘은 꼭 쇠로 안 만들어도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바람을 넣는 구멍에 붙은 그 옆에 그 바람 이렇게 넣는 부분이 아니라 바람 넣는 부분에 그 옆에 붙은 그런 바람이 안 새도록 만든 그런 거 꼭지들 이런 거를 바람꼭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반나절과 나절가옷이 있습니다. 요 말이 있는데 반나절이라는 것은 이게 한자로 보시면 이 반자는 요 한자 반자고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낮자입니다. 낮. 예, 그다음에 요 절자는 이제 한자로 반자를 이제 끊는다는 예, 그런 뜻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낮은 원래 이게 해가 떠 있는 동안을 낮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해가 떠 있는 동안은 12시간이죠. 이게 12시간. 그래서 12시간에 이게 이제 뒤에 절이 붙으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6시간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요 앞에 또 이제 반이 더 붙어요. 예, 반이 더 붙기 때문에 요렇게 치면 이제 3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3시간.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원적으로 따지면 3시간이 원래 이 뜻입니다. 예, 그렇지만 6시간의 뜻으로도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나절이 6시간인데, 예, 그거를 이제 그냥 3시간이나 6시간이나 둘 다 반나절이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반나절 생활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을 이제 반나절 생활권이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이제 6시간 이내로 걸려야 예, 그래야 이제 반나절 생활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 그게 가능하죠. KTX를 타면은 2시간 반 만에 부산에 도착하니까 예,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6시간 만에 잘 시간을 맞추면 6시간 안에 예,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복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어원으로 따지면 3시간이 원래 뜻이지만, 예, 사실 3시간 만에 부산을 왕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6시간의 뜻으로 원래 잘못 사용됐는데 6시간의 뜻도 이제 맞는 것으로, 예, 그렇게, 저 사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엔 3시간, 6시간 둘 다 맞는 것으로 그렇게, 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절가옷이란 말이 있는데, 예, 나절가옷은 이게 반나절의 뜻, 즉 3시간, 6시간의 뜻으로서는 사용이 안 되지만, 그렇지만 낮의 4분의 3, 9시간의 뜻으로는 그렇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요. 자, 이번엔 반두와 독대가 있는데, 예, 반두는 그물의 한 가지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어업에 관련된 용어라서, 예, 뭐 특히 딱히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독대가 틀리고 반두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본받는 거 있죠. 법받다는 말을 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받다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거예요. 부각과 다시마 자반. 예, 다시마 자반 이 반찬이 요게 지금 다시마로 만든 거를 부각을 시키기 때문에 요게 맞는 말로 그렇게 인식을 하십니다만 예, 틀리고요. 부각이 맞습니다. 부각만 맞고 다시마 자반 틀립니다. 앞에 알타리모와 함께 시장에서 좀 많이 틀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다시마 자반 틀리 부각이 맞고요. 아까 전에 봤지만 총각무가 맞지 알타리무는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다, 부끄리다. 이게 부끄러워하다가 맞습니다. 부끄리다, 틀립니다. 자, 그다음에 부스러기와 부스럭지가 있는데요. 예, 부스러기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깽이와 부지팽이가 있는데 부지깽이만 맞습니다. 아궁이에서 이렇게 불을 해집는 데 사용하는 이런 지팡이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부지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팽이 아니냐, 지팡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부지팽이는 요거는 그거 아니고 표준어가 아니고 부지깽이만 요거 부지깽이만 예,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항단지와 부항항아리가 있는데요. 이 부항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 부스럼에서 피고름을 빨아내게 부항을 붙이는 데 쓰는 자그마한 단지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예, 부항단지가 아까 전에 맞다고 말씀드렸고 예, 뜬단지 비표준어라는 거 아까 전에 다뤘었고요. 부항항아리도 예, 비표준어가 되겠습니다. 되겠지만 이런 게 예, 부항단지가 되겠죠. 부항항아리 뜸단지 틀립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 이번엔 불그락 풀어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논리를 좀 따져봐야 돼요. 이게 푸르락 불그락이 틀린 이유는 이게 사람 얼굴이 빨갛게 된 다음에 파래지지 파랗게 된 다음에 빨개지면 그거는 심장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 화가 나면 빨개진 다음에 파래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상 불그락 푸르락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쥐락펴락도 마찬가지예요. 펴락쥐락이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펴락쥐락은 틀리고 쥐락펴락만 맞는 이유는 쥐어야 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불그락 푸르락과 쥐락펴락 같은 경우에는 그게 원리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냐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요거 틀릴 일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이제 비켜덩이와 엽사리매가 있는데요. 이 비켜덩이 같은 경우는 김멜 때 흙덩이를 옆으로 빼내는 일 또는 그 흙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농업 전문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빙충이와 빙충맞이가 있는데요. 이 빙충이는 좀 약간 멍청이하고 비슷한 뜻이죠. 예, 그래서 요거 작은 말은 뱅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빙충이 뱅충이는 맞고요. 빙충맞이는 틀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빠뜨리다와 빠치다가 있습니다. 요거, 예, 저 빠뜨리다가 맞고요. 빠치다 틀리고요. 자, 뜨리가 붙을 수 있는 곳엔 다 트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거 복수 표준어입니다. 예, 그래서 뜨리, 트리, 예, 둘 다 맞고요. 그래서 빠뜨리다, 빠트리다는 맞는데, 빠치다는 틀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뻣뻣하다, 외긋다가 있는데요. 예, 뻣뻣하다만 맞습니다. 자, 다음에 뽐내다와 느물다가 있는데요. 뽐내다만 맞고요. 예, 느물다라는 말 거의 안 쓰죠. 그 다음에 사로잠그다와 사로채우다가 있는데, 이거 사로잠그다가 맞습니다. 이거 사로잠그다라는 게 자물쇠나 빗장 따위를 반 정도만 걸어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걸어 놓는. 저는 이제 살풀이와 살막기가 있는데요. 이 살풀이는 좀 이렇게 저 살이라는 것은 안 좋은 이제 애군이죠. 애군을 이제 풀어내는 이제 구세 그 종류인데, 요거 살풀이가 맞고 살막이 틀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투쟁이가 있고 상투꼬부랑이가 있는데요. 예, 상투쟁이는 상투 튼 일을 놀리는 말로써 상투쟁이만 맞습니다. 요즘 뭐 상투 튼 사람은 저기 그 안동에 거기 학동, 예, 거기에 가서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여간 뭐 거의 이거는 뭐 없어진 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다뤘던 세양손이 생강손이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병균이 들어가서 손가락 끝이 붓는 병, 예, 이런 거를 생인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생손은 맞지만 생한손은 틀리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게 그 생 같은 경우가 요게 지금 생강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런데 생강, 세양, 생은 셋 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요것도 이제 이런 병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킬 때는 세양손이가 맞고, 이럴 때 또 생강손이는 또 틀려요. 이거 생강 닮아가지고 이게 세양손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도 하여간 왜 이렇게 틀리게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헷갈리게. 예, 생강손이는 틀리고요. 세양손이만 맞고요. 요거 또 생인손이, 생손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은 생인손, 생손은 맞지만 생인손이, 생손이는 또 틀립니다. 예, 그러니까 세양손이만 맞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맞게 하려면 다 맞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좀 사람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네요. 예, 손이는 이런 손을 가진 사람은 세양손이만 맞고요. 예, 이런 병은 생인손, 생손이 맞고요. 그렇지만 요런 것을 닮아 가지고 표현한, 예, 그런 거 생강 있죠. 생강 같은 경우는 세양, 생 셋 다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샛별과 새벽별이 있는데요. 요거는 새벽에 뜬 별을 다 새벽별, 샛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뜬 금성을, 예, 그게 달 다음으로 가장 빛나는 별이 그게 이제 금성이에요. 예, 금성인데, 예, 그게 이제 그걸로 는 저 새벽에 뜨는 금성을 샛별이라고 하고요. 새벽별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뜨는 금성을 개밥바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금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샛별만 맞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선머슴과 품머슴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선머슴만 맞습니다. 자, 다음에 섭섭하다와 애운하다가 있는데 이건 섭섭하다만 맞습니다. 다음에 속말과 속소리가 있는데 요거는 속으로 하는 말 있죠. 요거는 속말만 맞고요. 요거 속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국악용어 속소리라는 국악용어가 있습니다. 그건 국악 전문어인데 그거는 속소리가 맞겠지만 우리가 속말을 한다. 속에 이제 감추어진 속으로 생각하는 말을 속으로 하는 말을 뜻하는 것으로서는 속소리가 틀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목시계와 팔목시계, 팔뚝시계가 있는데 손목시계만 맞고요. 자, 그러면 손수레와 손구르마가 있는데 이거 손수레만 맞습니다. 예, 구르마 같은 경우는 이건 구르마가 일본어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저기 뭐 네이버나 이런데 이게 찾아보면은 구르마가 한국어라고 이게 구르다에서 왔다 뭐 이런 말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초등학생도 다 글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근거 없는 표기고요. 예, 구르마는 하여간 일본어 수레를 가리키는 일본어로서 손구르마라고 하면은 이제 틀린 표현이 되겠고 손수레가 맞는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그거 있을 때 저 네이버나 이런 데 있다고 다 믿을 건 아니죠. 예, 다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쇠고랑과 고랑쇠가 있는데 쇠고랑만 맞고요. 자, 그러면 수도꼭지와 수도고동이 있는데 이 수도꼭지를 수도고동이라고 부르기도 했나 봐요. 예, 수도꼭지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숙성하다와 숙지다가 있는데 숙성하다만 맞고요. 그 다음에 순대를 골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가 봅니다. 그렇지만 순대만 맞습니다.
저 부산에 가서는 이제 서울에서는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만 부산 가면은 이제 소금을 쌈장에 찍어 먹죠. 예, 그런데 그거 하여간 뭐 쌈장하고 그거를 같이 주더라고요. 저 양파하고 같이 주는데 예, 그거 먹었더니 참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술고래, 그 다음에 술꾸러기, 술부대, 술보, 술푸대 이런 식으로 술 많이 먹는 사람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 중에 술고래만 맞고요. 술꾸러기, 술부대, 술보, 술푸대 술 먹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다 틀립니다. 술고래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식은땀이 있고 찬땀이 있는데요. 식은땀만 맞습니다. 다음에 신기롭다와 신기스럽다가 있는데 신기롭다만 맞고요. 신기롭다가 맞고 신기하다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기스럽다는 틀립니다. 자, 다음으로 쌍둥밤과 쪽밤이 있는데요. 이 쌍둥밤은 요 두 개에 이렇게 밤을 딱 까잖아요. 까면 이렇게 밤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똑같은 밤이 들어가 있을 때 이걸 쌍둥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쪽밤이라는 표현은 틀립니다. 자, 요게 하나만 들어가 있죠. 얘를 뭐라고 그럽니까? 외톨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외톨이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렇게 오순도순 여러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 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만 있었으면 얘가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예, 그러니까 요거 밤에서 나온 말입니다. 외톨이란 말은 외톨박이 외톨이 이것도 같이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고요. 물론 시험 문제 내진 않습니다. 요거 참고상으로 밤에서 나왔다는 말 알아두시고요. 원래는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밤에 원래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쏜살가치와 쏜살로가 있는데 이거는 쏜살가치가 맞고요. 자, 이것과 같이 외워두셔야 될 게 그 열심히 열심으로 뒤에 나옵니다. 26항에 나오는데 그 뒤에도 나옵니다. 네, 26항에 25항에 나오는데 열심히만 맞습니다. 열심으로 틀립니다. 쏜살가치 맞고 쏜살로 틀리고 그러니까 로 시리즈가 틀리네요. 예, 같이 열심히 요게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주와 영판이 있는데요. 요거 영판 다르다 라는 말 요즘도 씁니다. 그렇지만 이거 비표준어입니다. 아주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안거리, 안낚시라는 말이 있는데 안거리, 이거 씨름 용어니까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안거리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안담이 씌우다, 안담이 시키다가 있는데 안담이 씌우다는 말만 맞고요. 제가 담당할 책임을 남에게 넘기다라는 그런 뜻으로 안담이 씌우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안쓰럽다, 안슬프다, 안쓰럽다만 맞습니다. 안쓰러운 걸 안슬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나봐요. 안쓰럽다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안절부절 못하다만 맞고 안절부절 하다가 틀립니다. 예,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다만 맞는 이유는 안절부절 못하다의 어원은 불안해서 앉지도 못하고 부지하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찌르리 안절이 된 것이고 부지하지르리 부절이 된 것이네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부지하다는 것은 어디 기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기대지도 못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절부절 하다는 비표준어여서 사용에 불과하지만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다 이런 식으로 안절부절을 또 독립해가지고 이렇게 부사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맞아요. 그러니까 안절부절 하다만 안절부절 못하다라고 써야 되지 안절부절 하다라고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안절부절만 독립시켜가지고 쓰는 경우에는 이것도 독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위의 부사 사용은 표준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앉은뱅이 저울이 있고 앉은 저울이 있는데요. 요 저울 아시죠? 이게 앉은뱅이 저울이죠. 자, 다음에 알사탕과 구슬사탕이 있는데요. 이건 알사탕만 맞고요. 그 다음에 암내와 곁담내가 있는데요. 이거 암내만 맞습니다. 앞에. 예. 그래서 저기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 있죠? 요거 암내만 맞게 하였습니다. 겨드랑이를 곁이나 겨로 그렇게 가리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곁담내, 곁담내 따위에는 다 틀린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이번에 이제 앞지르다와 따라먹다가 있는데요. 앞지르다만 표준어고요. 다음에 애벌레와 어린벌레가 있습니다. 이거 애벌레만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우리 애순과 어린순을 배운 적이 있었죠. 요거는 둘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벌레는 애벌레만 맞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얕은 꾀와 물탄 꾀가 있는데요. 이거는 얕은 꾀가 맞습니다. 물탄 꾀 틀립니다.
그래서 뭐 얕은 꾀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 이거를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고 그러죠. 뒤에서 눈을 가리고 아웅, 야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누가 그거를 고양이라고 믿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는 그런 속담은 바로 얕은 꾀로 사람을 속이려고 들 때, 그때 뻔한 꾀로 사람을 속이려고 들 때 그때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뜻과 펀뜻이 있는데요. 언뜻, 생각이 나는 것, 이거 언뜻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노다지, 언제나란 뜻으로 노다지를 사용하기도 했나 봐요. 그런데 언제나 항상의 뜻, 언제나만 씁니다. 얼룩말과 월화말이 있네요. 얼룩말만 맞고요. 앞에 그 흰말을 부루말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런데 부루말 틀리고 흰말이 맞듯이 얼룩말을 또 월화말 이렇게 부르기도 했나 봐요. 그런데 얼룩말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열심으로, 요거 앞에 나온 어떤 쏜살같이 쏜살로 이렇게 봤을 때 쏜살같이 열심히가 맞고 요 의로 시리즈 다 틀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쏜살 열심으로 요 쏜살로 이건 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요. 자, 이번엔 입담과 말담이 있네요. 요거 입담만 맞습니다. 저 사람은 입담이 좋아 그렇게 말하지 말담이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자배기와 너벅지가 있네요. 요 자배기 같은 경우는 아가리가 넓은 질그스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런 애들이 이제 자배기가 되겠군요. 얘들이 자배기고, 그런데 요거가 좀 헷갈리는 게 육자배기라는 게 있어요. 육자배기는 남도지방의 민요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좀 다뤘지만 하여간 뭐 술에 취해가지고 육자배기를 읊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전라도 사람, 남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전봇대와 전선대가 있는데 이 전봇대만 맞죠? 전선대라는 표현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쥐락펴락이 있고 펴락쥐락이 있는데 앞에서 불그락푸르락 때 배웠었죠? 쥐어야 펼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쥐락펴락만 맞지 펴락쥐락은 논리상 맞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역시 불그락푸르락도 빨개진 다음에 파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그락푸르락만 맞지 파래진 다음에 빨개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그락불그락은 푸르락불그락은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만과 지만서도가 있는데 요거 저기 앞에 그 개금과 개시리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만서도 개시리와 마찬가지로 꽤 널리 쓰이는 편이지만 방언 냄새가 짙다 해서 표준어에서 제거했습니다. 지만서로 틀리고 지만이 맞습니다. 뭐 지만은도 맞아요. 뭐 했지만은. 다음 거 보시면 이번에는 지어땡이가 있는데 이거는 저 도박 이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사실 표준어로 꼭 정해야 되느냐, 이런 비속어를 표준어로 정해야 되느냐, 좀 이런 건 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뭐 비속어라기보다는 하여간 뭐 좀 도박 그 전문어인데 하여간 어쨌든 지꼬땡이만 맞고요. 지꼬땡이가 틀리고요. 요 당시에 하여간 1989년 그 당시에 좀 이렇게 그 도박에 관한 그런 감수성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그 표준어 규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짧은 작이 있는데 이거는 짧은 작이 맞고요. 이게 뭐 작자가 들어가니까 마치 작물 생각해가지고 요 농사용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길이가 짧은 화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 뭐 화살도 사용하지 않은 양궁이나 뭐 이런 거 스포츠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거의 쓰지 않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찹쌀과 이찹쌀이 있는데 찹쌀만 맞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대콩과 푸른콩인데요. 청대콩만 맞습니다. 청대콩은 이렇게 요거 닦았을 때 이렇게 푸른빛이 나는 좀 말랑말랑한 요 콩 아시죠? 요게 청대콩입니다. 콩의 한 품종으로 열매의 껍질과 속살이 다 푸른 요 콩을 청대콩이라고 하는데 푸른콩 틀리고요. 청대콩만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표준어 규정 25항의 마지막 그 항목입니다. 칙범과 갈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칙범이 과연 뭐냐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리 그 조지훈 씨였죠. 거기에 그 칙범과 아이가 놀고 하는 이상향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나온 청록파 시인 그 시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간 어쨌든 요 칙범이라는 것은 호랑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표범과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칡넝쿨 닮았잖아요. 이렇게 그 지금 요 호랑이의 그 등줄기의 이 표시가 칡넝쿨을 닮아서 그래서 얘를 칡범이라고 하는 거고요. 표범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표범이 동그라미 육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칡범이라고 하는 것이지 칡범은 그냥 호랑이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호랑이만 무서웠을까요? 우리나라 표범도 살았거든요. 표범도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표범도 사람을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참 옛날에는 정말 살기가 참 힘들었겠네요. 이런 호랑이도 산에 있고 이런 칡범도 이런 표범도 산에 있었으니까 뭐 둘 다 이렇게 뭐 만나면은 뭐 그냥 그거는 저 황천길 가는 거죠. 그래서 참 그 하여간 옛날에 참 살기가 어려웠구나 무서웠구나 하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표준어 규정